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4회 뷰티 업계의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매주 근황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근황은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확행. 바로 이 소확행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즉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소비를 하고 또 경제 성장은 저조한 상황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즘에 혹은 이번 주에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마크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제 소확행은 요즘에 진짜 바쁘거든요. 이제 곧 안 바빠질 것 같은데 요즘엔 진짜 바빠서 제 머리가 항상 되게 복잡해요. 그게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요즘 시작한 게 명상이거든요. 명상을 제가 따로 배워서 하는 건 아닌데 한번 시도해보고 있어요. 맨날 이제 제가 판교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까지 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버스에서 명상 음악 틀어놓고 눈 감고 명상을 시도하면은 그 딱 도착할 때 명상이 딱 깨있더라고요.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인지 모르겠는데 잠하고는 조금 기분이 달라요. 진짜? 네, 조금 다른데 되게 좋아요. 머리가 항상 복잡한 게 그 명상 이후로는 없어지는 느낌? 무슨 생각해요? 그 영상 음악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생각을 안 해요. 명상이 중요한 게 생각이 없애는 거라서 생각이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숨소리에 집중해요. 그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고 뭔가 그 잠과 명상 사이에 뭔가의 공간으로 빠져들어가요. 신기하다. 네. 약간 영적이네요. 네, 제가 요즘 그런 거를 관심이 있어서 네. 극적인 변화 아닌가요? 맞아요.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폴스님은 어떠세요? 저도 요즘 이제 학기 말이라서 좀 바쁜 시기거든요. 이제 저 6학년이라서 이제 애들 졸업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중입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하고 저 학교도 옮겨요 이번에 이제 내년 신학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요즘 소확행은 이제 제가 야근한 다음에 이제 집에 온 다음에 넷플릭스 보는 게 소확행이에요. 저 원래 이제 결혼하면 TV 안 산다고 그랬거든요 와이프한테. 나는 TV 안 보고 우리 대화하자 이랬는데 그래도 혹시 손님들 왔는데 너무 좀 그러니까 TV를 샀는데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맥주까지 하면 이제 완벽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보세요? 저는 약간 최근에 본 게 뭐냐면 무슨 빌어먹을 세상 따위인가?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거랑 팬이에요. 오티스라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슨 오렌지 뭔데 그 교도소 얘기예요. 오렌지 is the 뉴 new 블랙. 맞아요. 그거. 그거 진짜 재밌어요. 1화 지금 이제 시즌 1 보고 있는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소재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굿 플레이스도 재밌는데. 저 그거 봐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보고 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욕망과 네. 야망의 드라마. 마크가 욕망의 명상하고 욕망을 생각하고 요즘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다님은 네. 뭔가요? 저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커피를 마시는데 사실 커피 맛을 그렇게 예민하게 좋아하진 않는데 드립 커피를 마셔요. 드립 커피 장점이 커피 원두를 또 골라서 주문할 수 있고 또 아침마다 커피를 제가 다 갈아요. 원두도 갈고 손으로 다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랑 해가지고 이제 물로 내리는데 그럼 커피 향이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잘 못 만들어서 커피빵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그런 과정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거 그게 어떤 하나의 의식처럼 돼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요즘의 소확행은 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요새 하루에 2리터짜리 그 페트병을 다 마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페트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23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병을 비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하루 비어져 나가는 그 페트병을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는 물을 다 마셨어. 약간 진짜 소확행이네요. 진짜 확실하다. 확실해요. 근데 그래서 버리지를 못해요, 물병을. 페트병을 쌓아뒀어요. 그래서 그 페트병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요즘에 저번 주 한 주의 소확행이었습니다.
되게 건강해질 것 같네요. 물도 맞아. 화장실 많이, 챙겨가시고. 많이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단점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1화 밀레니얼 세대가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잖아요. 현재 많은 세대 분석들이 그들의 소비에 초점을 맞춰진 만큼 소비자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다뤄보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못 나눠봤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90년대 생의 소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번에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뷰티 업계에서 나타난 90년대생의 소비 변화라고 정한 이유는요. 오늘 노이만님이 불참하시게 되었지만 이렇게 남성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 이 오로지에서 왜 굳이 뷰티 업계를 선택을 했냐. 이제 뷰티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남성 뷰티 산업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화장하는 남자의 시대가 온 거죠. 90년대 소비 트렌드 2020이라는 책에서 챕터 2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코덕이면서 탈코르셋 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성 뷰티 산업은 증가를 하는데 여성들은 탈코르셋 운동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90년대 소비 특성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뷰티 업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뷰티 업계의 변화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용 화장품의 증가, 두 번째는 코덕과 탈코르셋 운동이 공존하는 세대, 세 번째는 바디 파지티브 운동, 네 번째는 젠더리스 혹은 젠더 뉴트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남성용 화장품의 증가. 최근 뷰티 트렌드는 남성 메이크업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뭘까요? 퀴즈예요. 알파맨? 그루밍족입니다. 그루밍족. 그쵸? 몰라요. 네, 그루밍족이라고 해요. 이러한 그루밍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내 남성 뷰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히 스킨케어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색조, 정말 메이크업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화장품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성 화장품의 광고도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고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남성 아이돌들이 화장품을 광고하고 있기도 해요. 또 유튜브에서는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7,3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오는 2020년엔 1조 4천억대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또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이 남성 1인당 화장품 구매액이 45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1년에요? 네. 어. 굉장히 큰 수치죠. 그래서 샤넬이 남성 화장품을 출시를 했던 가장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라고 해요. 되게 그렇구나. 신기하죠. 그래서 오로지 멤버이신 마크님과 이제 나플스님께서는 화장을 하시는지 이제 아니면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시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사실 저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화장에 대해서 뭐 제가 그러니까 화장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화장을 한다면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되게 남자는 남자도 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하거든요. 몸도 애들 키우고 옷도 사실 막 스키니지 입으면 막 놀려요. 옷이 뭐냐 그게 막 여성스럽다 이렇게 놀리고 걔네 옷도 그냥 다 펑퍼짐한 거 입고 몸을 키우거든요. 워낙에 남자는 남자도 해야 된다는 게 강한 나라다 보니까 저는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에 대해서는 화장이 남자가 화장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저는 화장을 안 하고 하지만 저는 눈썹 정리는 해요. 눈썹을 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전 뽑거든요. 그렇게 눈썹 정리는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거 어디까지 화장을 볼 거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6학년 애들도 이제 화장이 되게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학기 초만 되면 이제 여자애들이 화장을 하려고 하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까지 화장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학교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데, 이제 애들 기준으로 본다면, 애들이 정한 기준으로 본다면 색조가 들어간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크림이지만 이제 얼굴 색이 변하면 이제 화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화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크림까지는 발라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까지 바르지만 얼굴 색이 변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사실 색깔이 변하고 이걸 떠나서 저는 꾸덕꾸덕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화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은 아내가 이제 종종 해줍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모에 좀 신경 쓰거나 화장을 막 비비를 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마크님 주변에도 화장하는 친구가 제 없나요? 주변에는 엄청 친한 친구들 중엔 없는데 그냥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화장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장이란 게 비비 바르고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겠는데 뭐 화장뿐만 아니라 이건 좀 더 나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막 성형, 시술, 뭐 필러 맞거나 보톡스 맞거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들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화장을 하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크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조금 더 약간 솔직히 다 말해주세요. 네, 치우칠 수도 있지만 편견 없이 듣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 사람을 제가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말 개인적인 입장인데. 굉장히 미국다운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막 굳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랄까 이거는 제 정말 개인 기준인데 저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자는 자신감이지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해. 자신감 있으면 됐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화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을 해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저는 화장하는 사람 남자 일단 보면은 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아내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나가라고 할 때 준비를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쟤는 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걸 화장하고 되게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요 정도 생각을 하지 뭐 두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화장하는 남자가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유튜브에 예전에는 화장, 메이크업 이런 건 다 여자 VJ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VJ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잘해요. 저는 제가 잠깐 한 대 빠졌을 때가 있어서 화장 여자 VJ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못 따라했거든요. 몇 개는 진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막 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되고 잘 안 나와서 그냥 나는 똥손인가 보다. 귀찮은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했는데 남자 화장 VJ들이 진짜 많아졌고 너무 잘해요. 진짜. BJ 말씀하시는 네네네. BJ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방금 저 대기실에서 보여줬어요. 저 많이 봤는데 마크님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 남자 화장하는 유튜버를 들어가서 찾아서 검색해서 보신 적 없죠? 저 그분만 봤어요. 김기수 씨? 그 개그맨이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뷰티 하시는 분. 그걸 구독해서 크리에이터. 보고 있어요? 구독해서 본 건 아니고 그분은 워낙 유명해서 그냥 동영상 몇 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그 조회수가 많은 게 남성이 얼마나 볼 거냐는 것도 궁금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 유튜버들이 늘어난 건 맞는데 그거를 유튜버의 조회수를 올리고 확인하고 좋아요, 구독하는 게 남성의 비율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남자의 얼굴에 맞는 화장이에요. 그러면은 네. 여자들이 볼 필요가 없는 거네. 맞죠? 네, 남자 얼굴이 막 이렇게 하면은 눈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얘기하니까 제가 들었는데 그 BTS가 되게 세계적인 인기잖아요. 근데 어떤 서구권의 남성들이 제일 이해를 못 한대요. 왜 저렇게 남성스럽지 않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맨스큘런의 기준에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차별적인 말 아닌데 게이 같다고 막 되게 싫어하는 댓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왜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서 되게 의문스러워하고 쟤네 화장하잖아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 좀 대세가 되고 있고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게 좀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남성들도. 대세에 끼지 못하는 거군요. 저와 마크님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오픈돼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편협해요. 걔네들은 맞아. 뭐 좀만 해도 게이, 맞아. 좀만 해도 너무 여자 막 이러고. 폭력적이야. 근데 또 미국에서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게 많지 않아요?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가?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쟤는 저런가 보지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저러지 않아. 막 이런 워낙 생각이 땅이 있어요. 넓고 다양하니까. 다양하니까.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많이 해주는 국가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또 주마다 다른데 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는 좀 오픈돼 있지만 시골로 가면은 정말 거기는 그런 사람들 막 맞아. 욕먹고 이래요. 그렇구나. 제 주변을 한번 둘러본다면 제 주변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죠. 굉장히 좀 오픈돼 있어요. 이제 저한테 어떻게 눈썹을 정리를 하냐, 아이브로우는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리고 또 어떤 섀도우가 조금 눈에 잘 띄지 않게 좀 할 수 있냐, 그리고 립밤 중에서 좀 발색이 되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냐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무향, 무색. 이게 되게 하얀색인데 하얀색 립밤인데 바르면 빨개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남성분들이 많이 쓰신다 하더라고요. 무색인데 빨간색이 된다고요? 그렇죠, 맞아. 그렇죠. 약간 제일 잘하는 화장이 안 한 것 같은데 한 화장이잖아요.
근데 무색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화장하는 남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발라. 나는 립밤을 바르는 거야. 나는 이게 혈색을 돌기 위해 뭐 발색을 위한 게 아니야 하면서 바르는 진짜. 뭔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시선을 같아요. 신경 쓰는 네. 거란 거죠.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열심히 그쵸. 외모에 신경 쓰고 꾸미는 어. 티를. 근데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성분들께 화장한 남자를 보면은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얼마나 잘 어울리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봐도 물론 전 자연스러운 모습도 되게 좋아하지만 꾸미고 왔을 때 또 그게 있잖아요. 어떤 두근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자기 관리 정말 뭐 노력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화장을 하는 것도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한 화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 남자친구니까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했다는 거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잘생긴 게 좋아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화장이라고 해서 약간 피부결 정리? 말씀하신 대로 눈썹 정리 이것도 사실 화장이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정돈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사실 결과에 달린 거 아닐까요? 결과가 좋으면은 결국에는 얼굴인 거네. 그러네요. 근데 화장을 했을 때 얼굴이 확실히 좀 이렇게 더 괜찮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은 거죠. 약간 패션하고 비슷하게 남자분들 옷 입는 건 되게 좀 신경 쓰잖아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헤어는 신경 많이 그쵸, 쓰죠. 그쵸. 네. 저는 거기랑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라면은 괜찮을 해도 것 되고 같아요. 안 해도 되지만 뭐 한다면 뭐 하는 거고 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 결혼식 때 화장을 받잖아요, 남자. 아,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신랑 화장? 그렇죠. 신랑 화장. 그러니까 와이프에 비해서 제가 훨씬 더 짧게 걸리긴 했지만 그날 화장을 했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다르다라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코덕과 탈코르셋 운동입니다. 코덕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아 진짜요? 혹시 난나님 아시나요? 코스메틱 덕후? 네. 그래서 음. 막 립스틱을 뭐 전 색상을 다 사고 그쵸. 정말 아이섀도우를 뭐 막 10개, 100개를 다 사고 그래서 화장대가 넘쳐나는 그런 뭐 화장품을 좋아하는 덕후들을 우리가 줄여서 코스메틱 덕후, 코덕 이렇게 말을 합니다. 90년대생 중 많은 이들이 코스메틱 덕후예요. 즉 코덕이죠. 하지만 되게 역설적이게도 90년대생을 중심으로 그 유명한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여기서 코르셋이란 여성에게 강요되는 규범, 압박, 고정관념으로 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코르셋은 이러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외적 기준과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여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림새나 외모, 체형에 대한 것은 외모 코르셋이라고 부르고요. 반면 또 여성은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조신하고 뭐 모성적이어야 한다 같은 약간 보이지 않는 규율에 대해서는 도덕 코르셋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뷰티가 주제인 만큼 외모 코르셋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회는 꾸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변화만큼 탈코르셋은 또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죠. 예를 들면 탈코르셋에 동참을 하라는 주문 역시 또 다른 코르셋이 아니냐,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논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밀레니얼 세대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밀레니얼 세대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1화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냥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열풍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비단 뭐 탈코르셋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는 뭐 젠더 이슈,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탈코르셋이 여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하면서 유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밀레니얼 세대 중에 특징 중이 결국엔 나 중심이잖아요. 저는 그거랑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이런 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의 기준이냐. 그래서 내 기준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회의 다수의 뭐 시선이었다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장을 하거나 혹은 뭐 화장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코르셋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약간 이런 게 사회적으로 쌓여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배워야겠다는 그게 그냥 압박처럼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20살에 여자가 대학에 가서 여대생이 됐으면은 누구나 다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막 그랬어요. 그때 막 젊음을 좀 잘 써봐라. 지금 너가 이런 빛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뭐 다이어트도 하고 살도 빼고 좀 이쁘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좋은 말인 건 아닌데 압박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화장품 가게를 그때 처음으로 갔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킨, 로션, 뭐 세럼, 뭐 크림도 막 아이크림 따로 있고 전체 크림 따로 있고 슬리핑 크림 따로 있고 막 이걸 읽는데 막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모르겠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점원이 또 와가지고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저 이번에 대학 가요 했더니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부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패키지로 샀는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막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성형 대국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라는 게 이제 한계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 집어 던지자. 뭐 이게 어디까지 하냐. 우리가 막 상영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용되고 버려져야 되냐라고 하면서 약간 주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게 이제 탈코르셋 운동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게 당연하게 어쩌면 되게 당연하게 나온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 탈코르셋 운동이야말로 여성 인권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의 꾸밈이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낮았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꾸민다는 게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회에 잘 보이기 위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무인도에서 혼자서 할 사람은 없고 만약에 무인도에서 진짜 제가 혼자 화장을 해요. 근데 그 화장의 방법들이 너무 비슷한 거죠. 화장의 형태가. 나는 화장을 혼자 한다고 해도 빨강색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파란색 립스틱은 안 쓰고 아이라인은 너무 길게 빼지 않고 딱 요만큼은 뺄 거고 얼굴에 주근깨나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커버를 할 거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똑같이 이 방법대로 화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결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꾸민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제까지는 항상 여성은 남성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래 왔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여성 인권이 이제 많이 신장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고 이제 내가 선택을 하겠다. 선택받는 걸 이제 거부하겠다. 이런 뭔가의 인권 신장의 흐름에서 당연하게 나왔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밈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진짜 노동이에요. 너무 힘들어. 게다가 수정 화장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가면 되게 지워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약간 눈 밑에 막 까매지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도 막 나가서 지워야 되고 지우는 거 챙겨야 되고 지우는 용 키트를 또 따로 사야 되고 막 나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적도 있었어요. 꾸미고 나가는 거 자체가. 제가 아까 미국에서 남자들 안 꾸민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자들도 잘 안 꾸미거든요. 파티를 간다 그럼 물론 꾸미겠지만 우리는 대학교 때도 학교 수업할 때 많이 꾸미잖아요. 화장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는 그냥 트리닝 입고 그냥 요가 팬츠 입고 레깅스 입고 그냥 뭐 화장도 맞아. 안 하고 머리만 묶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안 꾸미는 게 미국 문화인데 한국도 이제 조금 뭐 서구화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랑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너무 다 상향편전해서 화장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 애들이 막 걱정을 해. 오늘 너무 아파 보인다. 지금도 그래요, 무슨 지금도. 일? 난 너무 기분 나빠. 나 그냥 내 얼굴로 갔는데 내가 내 그냥 얼굴은 아파 보이는 얼굴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대화는 지양합시다. 외모에 대한. 근데 저희 애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옆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이 그냥 가니까 애들이 맞아.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 좀 아파. 그래서 안 그래서, 아파 안 네. 아프다고. 네, 아니요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이제 3학년 애가 와서 선생님 하루만 예쁘게 한번 오시면 안 되냐고 해서 왜 하니까 맞아. 한번 보고 싶다고 뭐 보니까 이제 애들이 다 물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만 뭔가요 화장에 대한 억압이나 그런 외적 기준에 대한 억압이 정말 꾸준하게 존재를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걔네가 말해주기를 한국 애들은 되게 구별하기 쉬워. 한국 애들은 화장하고 있거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많이 하시나요? 주변에서 화장을 친구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그 억압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다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특징이라고 코덕과 탈코르셋의 공존 이런 게 네. 나오지 않았을까요? 요즘엔 많이 안 해요. 저부터 안 해요. 그게 저는 사실 너무 자유롭거든요. 일단 화장에 쓰는 돈이 엄청 줄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제가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거냐면은 알바생이 화장을 안 했다고 잘렸어요. 여자한테만. 그건 문제다. 그쵸?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뭐 하이힐을 신으라든지 여자한테만 복장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게 사실 사회적 물의를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복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요구하지 않게 된 거죠. 사회적 물의가 한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뭐 추리닝 바지 입고 나가도 괜찮겠다. 뭐 일하는 업무에 아무런 상관만 없다면은. 예전엔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심지어 대학교 수업도 화장을 안 하고 가면은 약간 그 교수님들이 맨발에 슬리퍼 신고 오면 예의 없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예의가 없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라퍼스님의 질문에서 연장하고 싶은 게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변화하진 않았지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만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군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 아니야? 내 자기만족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약간 탈코르셋 해야지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그것도 그냥 자유로 인정해줘야 되나라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꾸밀 자유냐 꾸미지 않을 자유냐라는 그런 대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꾸미지 않을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탈코르셋 운동이고 사실 꾸미고 싶은 사람은 꾸며도 돼요. 왜냐면 꾸미는 사람에게 누구나 뭐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오늘 꾸몄다고 해서 너 오늘 왜 화장하고 왔어? 이건 없잖아요. 근데 화장하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 왜 화장 안 하세요? 뭐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값을 그동안 너무 화장한 거에만 두고 화장 안 한 거는 왜? 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기본값을 그냥 화장하든 안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상황이나 뭐 그때 기분이나 뭐 선택에 따라 다 가능한 옵션이 되면은 화장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정말 온전한 자유인 거죠. 그리고 트렌드에서는 이제 탈코르셋을 되게 90년대생의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사실 탈코르셋 안 하고 있는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이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전히 화장을 하지만 이게 화장을 하는 게 코르셋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게 조금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화장을 하면서 이게 코르셋인가? 아닌가? 아니 자기 만족인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본값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화장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에 뭔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에도 이제 생얼로 다니면 너 왜 화장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조금 있기는 해요. 아직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외를 하잖아요. 가외 학생을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이제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기 전에는 저도 이제 어디를 나가면 이제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화장을 하지 않고 탈코르셋 운동을 막 완전히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화장품을 사는 비율을 조금 줄이고 있고 굳이 내가 안경을 써도 괜찮아 밖에 나갈 수 있어. 내가 뭐 화장품 뭐 립스틱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 가외 학생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 화장 안 하냐고. 그런 게 조금은 있긴 하죠.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바뀌었고 이제 사회에서도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로 가볼까요? 그래서 남성은 이제 화장품을 막 사고 있어요. 근데 여성은 화장품을 버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일단 남성이 화장품을 사고 있고 여성은 화장품을 버린다는 걸 일반화할 수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본다면 여성에게 너무 엄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미의 기준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그게 완화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그 기준이 남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그 화장이라는 그 미의 기준이 남자한테까지도 되면서 된 거죠. 근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게 남자 여자 좀 구분 없이 여자한테만 이게 미의 기준이 셌을 때는 그 외모 지상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자들도 사실 네. 다 있잖아요. 여자들도 네. 뭐 BTS가 열광되는 이유가 걔네들이 잘생기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뭐 트와이스나 이런 애들 좋아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여자들도 똑같이 남자애들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게 별로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여자만 화장을 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초등학생 애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억압을 받았을까요? 걔네들이 탈코르세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이후에 발생하는 건데 어린 애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애들도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 화장과 아름다움, 미에 이렇게 집착하는가를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 광고, 이런 매체들, 그렇죠. 미디어. 이런 사회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 성인들이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다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게 조장하는 게 외모지상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여자한테만 타겟팅하는 것보다 남자한테도 확장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넓히려는 거죠, 시장을. 그런 게 아닌가요? 자본의 원리였네요. 화장품 무섭다. 업계. 못 모였어. 아, 이제 다 마케팅이었어요. 이제 여자한테만 팔아먹지 않고 남자한테 팔아먹겠다라는. 이제 여성의 그런 뷰티 산업이 많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본 건데 그거 아세요? 키즈 유튜버에 어린 초등학생들 화장 유튜버도 되게 많은 거? 저는 되게 놀랬어요. 너무 어린 애들을 데리고 또 어린이용 그런 어떤 화장 장난 어떤 키즈 카페 같은? 키트도 있죠. 있어요. 그쵸. 그런 데를 가서 아이들이 뭐 족욕 이런 거를 막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네일을 발라주고 공주처럼. 근데 그게 다 되게 어린 아이들이었거든. 한 8살에서 10살? 그런 아이들? 그거를 또 유튜버로 찍고 뭐 이런 데 와서 공주가 된 기분이다. 이런 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근데 그게 네. 유튜버에 나와서 문제인 거지.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런 놀이 하지 않았어요? 막 공주놀이하고 소꿉놀이 하고. 저는 어릴 때 막 아빠 면도하는 거 보고 면도기 가지고 막 그 면도하는 척도 하고. 원래 어린애들이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전 여기서 더해가지고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외모지상주의가 문제라고 해서 계속 타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일 현대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외모가 기준이 아니었더라도 그때는 머리가 막 뽀글뽀글하고 막 백작 같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외모의 중심이었고 그 어느 세대를 가더라도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건지 그건 인간의 본성이 아닐지라고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공작도 자기의 깃털을 다듬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점은 그런 미적 기준이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획일화되어 있고 여자는 말라야 돼.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돼. 남성은 뭐 몸이 좋아야 해. 키가 커야 해. 저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남성은 화장품을 사고 있고 여성은 화장품을 버리고 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여성은 전통적이었던 여성스러움의 일종이었던 그런 꾸민 강요를 거부하고 있고 남성은 이제 남성스러움의 강요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미를 추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미의 기준이 되게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뚱뚱해도 이쁠 수 있다. 혹은 또 뭐 인종 같은 것도 뭐 우리 이제는 이런 공주 세트가 나온다고 해도 콩순이였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신체를 가진 마네킹들의 마네킹? 바비 인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마크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다 그런 공주놀이 하고 뭐 어른들을 동경하면서 어른들의 놀이를 하려고 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성은 공주놀이를 하고 남성은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뭐 놀이처럼 하고 그게 잘못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성 역할을 뭔가 고착화시키는 그런 놀이를 했었잖아요. 여성은 이 놀이, 남성은 이 놀이. 그런 거의 경계가 조금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키 작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진심으로. 제가 프랑스에서 진짜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걔가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좋았어요? 너무 웃겨서요. 웃겨서? 웃겼지만 이성으로 사귈 생각도 있었어요? 네네 진짜 좋아해가지고 걔 공부하는 거 그 뒤에서 지켜보고 막 그래서 안 사귄 이유는 그 남자가 싫다고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봐봐 이거 약간 결과가 좀 이상한데 난나님은 어떠세요? 그 선호도는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쁜 사람이 좋다, 잘생긴 사람이 좋다 이런 거는 사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경계가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된다. 또는 이런 어떤 키 180 이하는 뭐 절대 아니다. 라든지 여자 몸무게가 뭐 60을 넘으면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편협한 기준만 아니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약간 그런 면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모든 여주를 뭐 키 뭐 몇에 몸무게 몇 얼굴은 어떤 형 이런 사람만 여주로 보여준다든지 남주가 다 180 이상이야 이런 사람만 보여준다든지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외국 드라마 보면은 남자 여자가 다 뭐 마르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지 않아요. 되게 다양하고 화장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좀 더 보여준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쪽팔려서 못 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근데 사실 그 쪽팔림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잖아요. 쟤는 왜 키 작은 남자랑 다녀라든지 쟤는 왜 저런 외모의 사람하고 다녀? 약간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게 사실 저는 외모 지상주의의 제일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어떤 제대로 못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모지상주의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문제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남자들은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는 거 저는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죠. 오히려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입장을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제가 만나보면 여자애들의 남자애를 만나는 기준을 봤을 때 키가 뭐 180 이런 거 아닌데 나보단 컸으면 좋겠어. 이게 조건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치면 남자들의 조건은 화장은 너무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여자분들도 만약에 이제 탈코르셋을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